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화요일 시장이 첫 거래일이 되는데 이번 주 시장 그리고 길게는 5월달 시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완판됐습니다. 앞으로 뭐 순차적으로 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코스닥 쪽의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가 반도체 휴머노이드 쪽으로 너무 이제 쏠리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특히 여타 업종의 수급을 다 빨아가는 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외가 되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 반작용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주가에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실 필요도 좀 있다. 네. 주가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정부가 코스닥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걸 하냐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저도 업계의 고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94년부터 증권 생활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을 하면서 처음으로 런칭을 했었던 게 제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IMF 이후에 벤처 투자 열풍이 일어났을 때 IT 쪽에 투자를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주가 폭락하고 급등을 했던 어떤 버블이 좀 일어나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유를 놓고 보면은 한 그 이후에 25년 이상을 그때 투자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을 주도해가면서 왔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뉴 먹거리가 그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끌고 오다 보니까 사실 다 아시다시피 201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는 성장도 이제 좀 정체되기 시작하고 산업이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아니면 그 다음 20년을 놓고 좀 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AI 사이클에 우리가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역량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이번에 뒷받침이 되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고 그러면 단기적인 주가 흐름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의 방향성 그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까지 고려해 보신다고 그러면 저거는 우리나라가 증시에 관심들이 많으실 테니까 지금 우리가 만을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15,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주가의 등락만 놓고 자꾸 저걸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조금 뭐라고 그러죠? 좀 다르게 보는 느낌. 단편적으로. 네, 단편적으로만 보는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 보여가지고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을 고인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증시에 몸담아 오신 이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게 코스닥 쪽의 단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경제 성장 그리고 한국 경제 즉 AI 랠리에 있어서 어떤 좀 한 가지 진짜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떠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코스닥 하면은 생각을 하시는 게 바이오입니다. 이제 6월 되면은 아스코도 있고 사실 좀 오래 쉬어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또 이 코너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께서는 이게 주도주에서 탈락했다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보는 의견과 시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 섹터가 일단 소외가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한 10여 년을 지켜본 그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만큼 어려웠던 때가 한 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한미약품이 처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사실 버블이라 할 정도로 좀 오버슈팅을 했다가 네. 그 반환이 되면서 네. 주가가 폭락을 하고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또 한 번은 이제 그 코로나 때 네. 유동성 풀리면서 급등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지금 간판이 돼 있는 알테오젠이나 에이벨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플랫폼 기업이라며 하면서 그 다음을 기대했는데 한 2, 3년간 아무것도 안 나오면서 폭락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약간 그게 믹스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는 과거 대비해서 분명히 올라온 건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기준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워낙에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수급을 또 많이 뺏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주들이 보통 예를 들어 이제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느냐? 이거는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물가 이슈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잦아드는 분위기다라는 점 하나를 보시고 두 번째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반토막 정도의 어떤 주가 급락이 단기간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보통 피보나치 수치 뭐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 그 정도 한 38.2% 정도 그러니까 40% 내외 반등은 있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성장펀드 아까 제가 좀 거시적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간에 워낙에 버려져 있는 섹터인데다가 외국인들은 이 섹터를 갖다가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그냥 같이 버린 게 아니고요. 개인하고 기관 투자가만 버렸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대표주들을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수급 체크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주도주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되 일단 틈새 장세 정도의 어떤 그림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건 아직은 좀 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등에 대한 의견 함께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유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전기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을 보였고 뭐 전기차 관련주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회사를 배터리, 이제 얘기를 네. 하게 되는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AI 사이클에서 필수 부자재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제 인프라 투자하는데 ESS가 기본으로 네.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이제 확장된다고 했었을 때는 AI의 주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 쪽은 전기차 말씀하셨던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는 전기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휴머노이드 전부 다 배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놓고 얘기하면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지금은 인프라 투자를 확장하는 단계지 디바이스가 커지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상승의 폭 자체는 아직은 크게 기대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또 많은 또 뉴스가 워낙 또 많이 나올 때는 주가 상승하면은 그게 진짜 미래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2차 전지 그리고 뭐 배터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프라가 확장되는 시점이지 디바이스가 확장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뭐 상승이 연이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코스닥 저희 앞서서 만나보고 왔는데 코스피 쪽은 살짝 이전보다는 좀 쉬어가는 흐름. 이전과는 약간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 좀 쉬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민 지점인데요. 네. 지금의 어떤 분위기는 기술적 지표나 제반 사항은 과열이 맞습니다. 네. 근데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적이 워낙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얘기하면은 이게 비싸냐라고 얘기하면은 섣불리 답을 못 합니다. 지수를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11,000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반도체 실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 과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더 이상 못 갈 겁니다 하면서 지수는 11,000을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좀 쉬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열을 좀 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코스피 주가 상승의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네. 반도체라든지 기존 주도주 섹터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에 좀 쉬어가는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차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그 틈새 장세가 이제 코스닥 쪽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가운데서도 그간에 이제 반도체 또는 휴머노이드 위주로만 움직였었다고 그러면 그 외 섹터로 조금 돌아갈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제 속도가 약간 좀 빠르다, 과열된 구간이다. 그래서 약간 쉬어가겠지만은 그 말이즉슨 이게 뭐 상승의 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의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꽤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현재 좀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뭔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흐름을 좀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ETF가 투자가 될 경우에 거기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더 쏠릴 거 아니냐. 네. 그럼 지수는 그쪽으로 더 많이 갈 거 아니냐.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는 못 해요. 근데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펀더멘탈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럼 비싸냐라고 물어보면 비싸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 한다라고 했던 거는 그만큼 실적 개선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인데 그 갭을 확 줄여버린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 붙어버리게 되면은 좀 과하게 가면은 사람도 과속을 하고 하면 좀 지치면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마라톤은 꾸준한 거지만은 단기 스퍼트를 굉장히 크게 올려야 되는 시점에서는 급발진을 하고 나면은 그 과부하가 좀 걸릴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버리지 ETF 출시 관련해서는 그만큼 전부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심을 쏠려 있다라는 걸 네.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그림은 여전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저것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급발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글쎄요, 저는 따라붙는 것보다는 오히려 갖고 있는 걸 비중을 좀 줄여볼 생각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요 ETF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반반입니다. 이게 이제 급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반대로 급등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동안 열심히 팔아줬던 외국인들이 잘못 팔았네? 우리도 사야겠네? 그러면서 같이 급발진을 할 것이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게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두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속이 붙어가지고 움직일 때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 지금보다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짚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은 6월이고요. 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 가장 쉬운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들 포트폴리오가 있으실 테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는 이제 항상 제가 포트폴리오 점검해 볼 때 내 투자 아이디어 기존에 투자했을 때 특정 종목을 샀을 때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유효한지를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포트를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저는 원래부터 뭐 특정 종목에 올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네. 특별히 점검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내 투자 아이디어하고 지금 현재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정도,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지금 시장에 자꾸 포물을 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맞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본인이 얼마만큼 리스크를 안으실 수 있는지. 난 죽어도 위험은 안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주가 급등해서 나만 벼락거지 된 것 같아. 이런 심리를 갖게 되시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안을 수 있는 위험의 정도하고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익의 정도가 미스매칭이 나면서 내가 엄청나게 위험을 회피하면서 큰 수익을 노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됐을 때 견딜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성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투기적인 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2배가 아니라 3배, 4배를 하셔도 그 고객들이 감당하실 수 있다면 그죠. 가능한 네. 건데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괜히 그런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기의 어떤 성향을 넘어서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 투자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투자 의견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정부가 워낙에 그 편입 요건 맞추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는 가능성은 높아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 의지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게 편입이 된다 했을 때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팔았던 것처럼 조금
눌리기를 바라고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예단하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수급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또 움직일 수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